손흥민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로 토트넘 허스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 아무래도 영국 내에서도 빅매치로 꼽히는 또 빅식스 팀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레전드들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맨유와 토트넘의 선수 출신 레전드들이 분석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득점 과정, 그 플레이에 대한 또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어서 도바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경기는 영국 현지에서 BT 스포츠에서 중계를 했는데요. 뭐 어떤 방송에서 중계를 하더라도 뭐 패널들은 뭐 비슷해요. 예. 일단 그 맨유의 전설적인 수비수인 퍼디난드와 그리고 또 이제 하그리브스 미드필더랑 이제 멀티플레이어로 뛰었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 하면 항상 나오는 저멘지나스가 이제 패널로 출연을 했습니다. 예, 뭐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든 뭐 스카이 스포츠에서 중계를 하든 뭐 가리지 않고 뭐 전속인 뭐 게리 네빌과 제이미 캐러 같은 인물도 있지만 요 인물들은 이제 그냥 이제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출연을 합니다. 우선 뭐 이 경기에서 중요한 손흥민 선수의 동점골에 대해서 진행자가 먼저 퍼디난드한테 물어보거든요. 뭐 퍼디난드가 뭐 수비수 출신으로서 또 이 공격수들의 득점에 대한 수비수의 관점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워낙에 평소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플레이를 좋게 평가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분석을 하면서 이제 진행자가 이 동점골 플레이 어땠는지 질문을 해요. 뭐 다른 이제 이 앞서서 원래 페드로 포로 선수의 추격골이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그 장면에 그냥 넘어갔고요. 그러면서 사실 기록적인 걸 얘기합니다. 두 선수 바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얘기인데 프리미어리그 46호 합작골이었다라고 짚으면서 퍼디난드가 약간 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단한 파트너십이죠.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파트너십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맞아요. 계속 골을 합작할 때마다 신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지난 시즌에 깼었죠. 그리고 뭐 그 기록들을 계속 깨 나가고 있는 건데 참고로 마침내 뭐 손흥민 선수보다 물론 뭐 이전에 하나 더 많이 기록을 하긴 했지만은 그걸 더 늘려나가면서 케인이 24호 도움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24골의 도움을 기록한 건데 이게 그 역대 원래 종전 기록이 드록바와 램파드가 드록바한테 24도움을 기록을 했던 거였는데 그것과 동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남은 시즌 경기들이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뭐 케인이든 손흥민 선수든지 올여름에 이적하면 뭐 더 이상 할 수 없겠지만 50호 합작골까지 가는 과정에 뭐 케인 선수가 이제 한 선수에 대한 최다 어시스트 기록을 뭐 경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그 2도움만 더 올리면은 뭐 동률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뭐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아직 리그 5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손케 듀오의 역사는 이어질 텐데 일단 이 46호 합작골의 과정을 보면 케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의 이 동선을 정확히 보고 계산한 오른발 패스를 감아서 잘 줬는데 여기서 이제 퍼디난드는 손흥민 선수가 이 장면에서 자신감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경기 내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걸 짚어줍니다. 어떤 얘기냐? 경기의 이른 시간 얼리 인 더 게임이라고 얘기하면서 풀백들이 아웃 오브 포지션이라고 했어요. 자신들의 위치를 벗어나서 조금 높은 위치에 아주 하이한 위치에 올라가 있다 보니 손흥민이 조금 위협을 주기가 어려웠다. 즉 본인이 골문에 근접해서 지금과 같은 슈팅 포지션에 잘 못 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뭐 이거는 실제 뭐 이게 61분경에 이제 클룹세스키가 투입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위에서 플레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전까지는 물론 위에서 플레이한 부분들도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포로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장면들을 노출하면서 특히 전반 내내 산초한테 휘둘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수비를 커버하러 내려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위치를 변경한 이후에는 확실하게 공격 쪽에서만 거의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특히 이제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 전체 기록이 아니에요. 61분 이후부터의 기록인 거기 때문에 히트맵이 이렇게 나온 거지 사실상 비율적으로 보면 더 위에서 뛰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 시즌 내내 특히 페리시 선수가 합류한 이후 손흥민 선수의 역할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이제 이번 경기도 그렇고 퍼디난드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또 자신감을 찾을 수 있던 배경이 위치가 바뀐 게 영향이 있다. 그리고 차라리 그러니까 페리시치가 수비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로얄하고 이제 페리시치를 봤을 때는 페리시치 수비 못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페리시치와 포로를 비교하니까 수비는 페리시치가 조금 더 낫다. 포로를 보니까 양반이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팅도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건데 61분 이후에 슈팅을 2번을 가져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리블 같은 경우도 전반전에는 저기 38분 55초 있잖아요. 저 한 번밖에 없었는데요. 나머지가 다 후반전에 나온 거였고요. 특히
저기 이제 오른쪽 구석에 있는 게 48분 55초경에 그 쇼하고 그리고 산초를 연달아서 제쳤을 때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진영에서의 드리블 시도가 다 그 61분 이후에 나온 거예요. 결국에 이제 위치를 바꿔서 본인이 조금 더 공격적인 또 전진하는 플레이를 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즉 퍼디난드가 말한 대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자신 있게 공격할 수 있는 위치 조정 덕분에 경기력이 달라졌다. 네. 그런 가운데 사실 뭐 페리시치가 포로랑 비교하면 해자다, 뭐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이나 101호 골이나 페리시치 선수가 이제 어시스트를 해줬어요. 네. 크로스보다 컵백도 시도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페리시치 손흥민이 좀 맞아 들어가는구나 싶었지만, 이 현지 방송에서도 토트넘의 기회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했다면 골이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대표적인 장면이었죠. 전반 막판에 이제 그 케인이 길게 넘겨준 패스를 페리시치가 받아가지고 단독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근데 조금 각도가 없는 곳을 뛰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줬어야 됐어요. 예. 근데 주지 않고 그대로 치고 가가지고 꾸역꾸역 각도 없는 곳에서 슈팅을 때렸다 보니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고, 여기서 맨유의 역습이 곧바로 이루어지면서 맨유의 추가골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중계 카메라도 페리시치와 손흥민을 잡아줬었거든요. 예, 현지에서 잡아줄 정도로 정말 패스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하신 EPL 레전드 후토크에서도 요 장면을 보여주고 연달아서 또 요 장면도 보여줬어요. 그 얘기인즉슨 페리시치가 패스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인데, 요 장면은 후반전인데 이제 우측에서 케인이 공을 잡고 크로스를 올렸어요. 근데 크로스를 린델로프가 헤딩으로 걷어냈을 때 뒤로 빠졌는데 이거를 페리시치가 잡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뒤에 손흥민 선수가 공을 손을 번쩍 들고 나한테 줘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완전한 프리 찬스였어요. 근데 예. 여기서 굳이 아주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밀집 지역에 크로스 패스를 시도했고, 심지어 그 크로스가 연결도 안 돼서 완비사카의 몸에 맞고 굴절됐거든요. 예.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굴절된 공을 랑글레가 이제 헤더 슈팅으로 가져간 게 크로스바를 때리고 아쉽게 나가긴 했지만, 그 뒤에 손흥민 선수를 봤다면, 내줘서 손흥민 선수가 좀 그 골문 우측이 비어있으니까 슈팅 때린다면 조금 더 유력한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예, 물론 뭐 앞에 골문 앞에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골 넣기는 쉽진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더 위협적인 장면들 나올 수 있었던 거였죠. 네, 그리고 연달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현지 방송에서도 토트넘의 기회들에서 마지막 판단들이 조금 아쉬웠고, 그게 좀 페리시치의 패스였다라고 좀 보는데, 최근에는 두 선수 간의 패스 교환이 좀 늘어났던 것 같은데 맨유전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맨유전은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 2회 제공이 전부긴 했었습니다. 예. 물론 뭐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오른쪽에서 먼저 이제 나오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좀 적었죠. 예. 네. 결국엔 이제 페리시치가 조금 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좀 맞춰주는 그런 패턴들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흥미로운 게 이제 맨유의 하그리브스가 또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을 얘기하면서, 저는 히샬리송이 아주 릴리 경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만 손흥민 선수가 역시 크리에이터보다는 피니셔로 더 낫기 때문에 네. 전반전에 그 위치, 히샬리송이 있던 위치에 손흥민 선수가 가서 플레이해서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런 그 득점할 수 있는 위치에 못 간 것들을 또 설명하면서, 하그리브스도 손흥민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케인의 좋은 패스가 왔을 때 손흥민이 해결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거는 그가 기록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조금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가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 후반전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이게 팀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끼친 건데요. 전반전에는 토트넘의 슈팅 숫자가 6회, 그것도 약간 조금 무리한 곳에서, 사실 그러니까 그 빅찬스 한 번이 페리시치가 기록했던 그 장면, 그것도 사실은 손흥민한테 패스를 줘야 됐던 장면이었고, 슈팅 숫자도 6대11로 밀렸었고요, 맨유한테. 그리고 뭐 기대 득점도 0.35골로 1.27골에 맨유의 거의 뭐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문제를 드러냈으나, 후반 나가지고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슈팅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후반전은 슈팅 숫자에서 12대6으로 2배가 더 토트넘이 많았고요. 기대 득점도 맨유가 0.76골이었던데 반해 토트넘은 무려 2.13골을 가져가게 됐던 거였죠. 네, 유효시도 4개나 나왔으니까 손흥민 선수를 역시 슈팅하고 골을 넣는 역할을 맡기니 토트넘이 플레이가 살아났다. 네, 그리고 뭐 기대 그 득점 그래프를 보더라도 전반전에는 밀리고 있었으나 사실 큰 격차였잖아요. 근데 후반 와가지고 도리어 역전을 시키는 장면이 나왔던 거였고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도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훨씬 공격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동점골 들어가고 나서 이제 토트넘이 조금
내려앉게 된 거였죠. 예, 이렇게 뭐 하그리브스도 퍼디난드도 맨유의 레전드 출신이지만 역시 토트넘의 공격은 손흥민을 좀 높이 써야지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슈팅 자체도 대단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히샬리송이 잘했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마무리 능력이나 결정력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인데 우선 이 케인 선수가 좋은 패스를 넘겨주고 손흥민 선수가 데헤아와 1대1 기회를 맞이했을 때 퍼디난드가 페뷸러스한 슈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기가 막히게 좋은 뭐 엄청난 굉장한 어쨌든 뭐 찬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 포지션에서 저 앵글을 봤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골키퍼가 각을 좁히고 나왔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또 이전에도 네. 비슷한 기회가 있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부정확한 슈팅으로 결정하지 못했는데 더 어려운 기회를 또 성공을 시켰다. 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원래 이런 상황에서 결정 못하는 선수가 아니다. 각도가 없고 어렵더라도 이걸 해결하는 게 손흥민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슈팅을 놓쳤던 건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를 한 거기도 예.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진행자가 뭐 퍼디난드가 설명을 했지만 하그리브스에게도 물어봐요. 이 손흥민 선수의 피니시도 흥미롭지 않았나요? 물어본 건데 사실 뭐 하그리브스는 조금 지적도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좀 두어 골 정도는 넣을 기회가 있었다. 이 골 장면 같은 경우에는 케인의 패스가 아주 좋았다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슈팅도 하면서 뭐 쉬운 건 아니었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네. 다만 이 정도로 얘기가 끝나니까 이제 지나스는 손흥민 선수 슈팅 얘기 좀 더 해야 되는데 싶어서 예. 갑자기 끼어듭니다. 예, 그 스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그가 그 케인의 좋은 패스가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 그건 의심의 여지 없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로 바운드하는 슈팅을 시도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그 상당히 그 적절한 슈팅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예,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 비슷한 위치에서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성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넣었든지 좋았을 장면이긴 한데 어찌됐거나 노린 슈팅, 특히 이제 골키퍼를 앞에 두고 바운드 시켜서 통과시키는 슈팅을 한 것 자체가 대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자신감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됐다. 사실 이날 경기 앞서 그 하그리브스의 말도 그렇지만 히샬리송이 또 오랜만에 선발로 나와서 잘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경기 전에는 영국 언론들이 히샬리송뿐 아니라 단주마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주전 입지에 대한 좀 논란도 있었어요. 다만 그런 부분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됐다. 히샬리송도 잘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골이 좀 필요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히샬리송이 잘했다라는 데에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평점들을 보더라도 히샬리송의 평점이 낮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도리어 클럽이 들어온 게 더 효과가 있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다만 그건 있겠죠. 전술적인 노림수는 있었겠죠. 히샬리송이 전반전에 그래도 싸워주면서 맨유 선수들 안 그래도 지쳤잖아요. 지금 맨유가 전반전 후반전 경기 내용이 확 떨어진 데에는 토트넘이 후반전 와서 전술적으로 변화를 잘 가져간 것도 있었지만은 맨유 선수들이 지쳐가지고 발이 무거워진 것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나와서 전반전에 싸워주면서 맨유 선수들을 괴롭히고 후반전에 클룹이 와가지고 찬스 메이킹을 하고 조금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방송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히샬리송이 좀 싸워주는 역할을 해주고 케인은 좀 내려가서 패스 역할을 해주고 네. 손흥민은 피니셔로 써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을 한 건데 다만 이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바로 이 골을 넣기 전, 손흥민 선수가 동점골을 넣기 전에 놓친 장면에 대해서 뭐 영국 언론의 평점이든 뭐 네. 지금 여기 논평이든 심지어 경기 후 인터뷰의 기자들의 질문까지 이 66분 이 장면을 너무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예, 이게 물론 환상적인 패스였고 손흥민 선수라면 넣어야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특히 이제 먼포스트 쪽에 비어 있긴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떠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논스톱 발리 형태로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빗맞게 된 거였죠. 예, 하지만 이 비슷한 장면, 사실 동점골 장면도 결국엔 논스톱으로 이제 밀어넣은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손흥민 선수가 두 번의 기회는 놓치지 않는다. 두 네. 번째는 훨씬 더 집중했기 때문에 좋은 슈팅이 네. 나왔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언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더 힘든 골이 맞죠. 위치상은 그게 골문에서 훨씬 가깝지만은 그렇죠. 데헤아가 앞에서 각도를 좁혔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든 골이긴 했죠. 예, 결국에 손흥민 선수의 이제 결정 능력을 보여준 건데 말씀드린 대로 경기 후에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라이언 메이슨 임시 감독한테도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너무 그러니까 평점에도 계속 그 얘기 계속 나오고 놓쳤다고. 예. 예, 그것도 무슨 케인의 숭고한 패스, 케인이 만들어준 글로리어스한 기회. 영광스러운 기회. 이거 예. 케인 거 놓쳤다고 너무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수비수들도 말하고. 그리고 사실 두 번째 골이 말씀하신 대로 뭐 바산처럼 놓고 밀어넣기만 하면 누가 보면 뭐 거의 빈골문에 태빈으로 넣은 줄 알겠어. 골키퍼가 막고 있었는데 쉽지 예. 않은 거였는데 그거도 뭐 두 번째 케인의 패스는 잘 넣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그런 가운데 메이슨한테도 첫 번째 기회를 놓친 후 좌절하는 모습의 손흥민이 그래도 계속 경기를 이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나요? 그러니까
기어코 힘든 상태에서 부담이 있는데 동점골을 넣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하니까 기술적인 얘기보다 조금 이번 경기에 라이언 메이슨 임시 감독은 정신력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정신력 덕분이다. 특히 최고의 선수들은 그런 걸 다 잊고 경기한다. 놓쳐도 개의치 않는다. 네. 손흥민은 또 다시 한번 공이 자신에게 올 거라고 믿고 뛰었고 골을 넣고 기뻐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프타임 때도 사실은 무슨 얘기했냐고 물어보니까 저희는 이제 뭐 위치 바꾼 것도 있고 전술적인 얘기나 왜 조정을 솔직히 생각하고 물어보잖아요. 네. 기자들이. 근데 뭐 우리 계속 믿고 싸우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 팬들을 위해서 뛰어야 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 지난 그 뉴캐슬전에 1대6 그 좀 치욕적인 대패 당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팬들한테도 티켓 값을 환불해주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선수들이 예. 환불해줬잖아요. 거기다가 0대2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패색이 짙었기 때문에 결국 정신력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한 것 같아요. 일부러 더. 예, 손흥민 선수 경기 끝나고 나서 팬들을 위해 너무나 필요했던 그 골이었고 또 경기력이었다고 했어요. 물론 이기지 못했지만 전반전 2대 0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후반전에도 더 골차가 날 수도 있는 위기였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관중들이 레비 아웃을 외치기도 했었고요. 실제 경기장에서요. 예. 그리고 아예 그냥 응원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포로골이 나오면서부터 응원하기 시작을 했고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오는 순간 거의 뭐 핫스퍼 스타디움이 터져나갈 듯 환호성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이 경기 득점을 통해서 최근 안방에서 노팅엄, 브라이튼, 본머스전에 이어 맨유전까지 무려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다시 이제 이 경기장 최고의 선수로서 이름값을 하고 있고 전반기 뭐 부상도 있었고 월드컵이나 뭐 다양한 이슈들 속에 평소보다 골을 넣지 못했지만 최근의 기술을 보자면 작년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 그 한참 페이스였던 손흥민 선수의 그 모습을 조금 회복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는 매경기 골이었어가지고요. 예, 그때랑은 비교할 수 없고 예. 그 전, 예. 그 전으로 하죠. 예. 예, 그가 지난 시즌, 예.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 돌아오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24라운드부터 33라운드까지 사이에만 5골 기록하면서 이제 총 9골 중에 절반 이상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경기에서 한 골만 더 추가하면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을 제외한 그 두 번째 시즌부터 현재까지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 경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인데 5월 1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0시 30분에 이제 킥오프하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뭐 손흥민 선수가 또 연속 득점 흐름을 이어가면서 토트넘의 어려운 상황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꼭 골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홈에서는 골을 넣고 있잖아요. 근데 예. 원정에서는 골을 넣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유난히 골이 없어요. 그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펠리스전 골이 유일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원정 부진까지도 씻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동료 선수들의 지원이 필수입니다. 왜냐면은 결국 원정에서 골을 못 넣는 거는 홈에서는 공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위에서 뛰어서 가능한 건데요. 원정만 가면은 내려앉으니까 그렇죠. 결국 손흥민 선수가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 사실 이 경기 후 이제 방송 코멘트에서 뭐 퍼디난드나 하그리브스가 얘기한 것처럼 풀백들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좀 올라가고 네. 또 페리시치도 크로스만 하지 말고 네. 뭐 최근에 좀 패스했던 것처럼 컷백도 내주고 네.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도 굉장히 큰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정밀 데이터 프리뷰로 토트넘과 리버풀의 이야기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